쉽게 바꾸는 네. 그러한 그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우병우 수석이 비롯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습니다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새누리당 원유철 내 주변에 대표가 있는 또 사람들이 행보장문을 잘못이 있기 들고 때문에 이야기를 의혹이 한 생긴다기보다는 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또 여당 내부에 지금 나를 반대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세력이 있는데요. 정치 공세하는 것이다라는 네. 음모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좀 버티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뭐 부분 교체 가능성은 이에 있다고 대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잠깐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지금 없는 우리가 보고 사람은 이제 있는 법무부 장관인데 한겨레 최근 언론에서 뉴스가 끝나는 사표를 냈다 데에서 이런 보도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하고 법무부에서 부인했더라고요. 사실 장관은 예전에 3년 전에 어떤 김현정 수석에서 정무적인 원유철 판단을 오상호 해야 대표가 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행보장 사건 사고가 설전을 났을 했던 적이 때 있어요. 방어로 정치적인 이야기냐, 책임을 지고 분별을 물러나야 그거 함께 또 하는 보시게 이어서 그런 보도록 자입니다.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거를 공식 부인하고 지금 그만두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청와대가 붙잡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정이 뭔가 있을 겁니다. 네. 현직 검사장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구속이 됐는데 네. 장관이 지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 박근혜 정부의 인사 관리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만둬버리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법무장관 책임이냐. 검증한 민정수석 책임도 있고 또 비서실장 책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으로 불길이 확 번져나가는 것들이 좀 걱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미노 현상이 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네. 우선 알겠습니다. 잡아놓고서 목소리. 좀 네네.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또 깜빡했네요. 사실은 총선 이후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청와대 개편이 있었거든요. 두 번으로 나눠서 했었죠. 5월 15일에 비서실장하고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네. 인사를 네. 했고요. 또 6월 8일에 정무수석하고 교육문화수석, 미래전략수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국무총리나 몇몇 장관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와대 개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느냐 이제 그 문제일 텐데요. 그런 데서 보면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굉장히 좀 하나의 시음석이 될 거라고 네, 보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김기춘 실장이 나간 뒤에 네. 검찰과 공안기관을 장악했던 청와대 핵심 네. 대통령의 브레인이거든요. 브레인이고 핵심 측근인데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 네. 우병우 민정수석 바꿔버리면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에 여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검찰이라든가 공안기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힘을 갖고서 마지막에 레임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축이 민정수석인데 네. 이걸 바꿔버리면은 급격하게 레임덕이 오고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져 버릴 네. 가능성,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이제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고요. 야당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우병우 요구를 하는 거죠. 민정수석을 이번에 날리려고 쳐내려고 네. 할 겁니다. 그렇게 쳐냄으로써 내년 대선 때까지 상황을 야당은 유리하게 자신들이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우병우 사단 네. 이런 말 권력기관 도처에 널려있는 까지. 우병우 사단을 정리해야 한다. 예, 뭐 사단급까지 숫자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람들이 검찰하고 국정원 이제 이런 데 많이 배치돼 있다. 이제 네. 이런 의미겠죠. 네. 의제와 전략그룹이라는 연구단체가 있고요.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공격수이자 수비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이 우병우 수석 사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는 박근혜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남에 어떤 땅을 가지고 1,300억대 뭐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그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네.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언론과 그렇게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이제 이번 사건이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비박계 주자들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공격이 시작되면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어떤 강도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잘못하면 이 사건으로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 예. 그런 굉장히 좀 휘발성이 강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대 내전이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친박계가 먼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예,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일까요? 이 난국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더정치 7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검색 많이 하시죠? 그거 아세요? 똑같은 객실도 호텔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은 천차만별. 방금 기사가 하나 떠서 살펴봤는데 이게 비단 한 번만 나왔던 발언이 아니에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핵포럼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북한의 핵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3년 전에도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우상화 대표와 이제 설전이 한번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거를 또 까는 이유가 이제 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또 그런 이야기의 어떤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드는데 갑자기 또 이걸 폭탄 선언이죠. 석달원이 가서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온가 했더니 제가 가만히 아프리카에 보니까 시사타파에서 그거를 좀 이제 하고 있나 봐요. 하고 있는 건데 저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사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시는 분들이 한정적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싹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는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갖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원유철 발언이 다시 또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또 그래 빠른 방송은 아니니까요. 빠른 방송이 아니라서 또 이럴 수가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시대적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가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뉴스를 먼저 그 신문 기사라도 일단 보고요. 보고 3년 전에 말 실수할 뻔했어. 3년 전 그 설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 이래 한국 현대에서 어떻게 하냐. 씨. 네네 그쪽에 아마 지금 이게 지금 현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다뤄야 될 것 같고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핵 때문에 핵 재밌었는데 왜 갑자기 또 그런 사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게 바로바로 또 우리는 또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다. 너 왜 나오니? 자 원유철 핵 원유철 핵 뉴스 연합뉴스 기사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게 좀 자세히 나와있더라고요. 최신 기사입니다. 9시 13분이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준비해둔 것으로 방송하는데 저희는 검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거에서는 또 빨리빨리 또 할 수 있는 그 첨단 또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멘트가 없으니까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자유로운 방송이니까요. 시사에서 남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 뭐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철 핵포럼 띄우기 이렇게 3명이나 들어와서 또 고민 상담하면 또 아싸 가오리고요. 북 5차 핵실험 땐 우리도 핵무장 선언. 다음달 4일 토론회 열어 공론화 시도 액션 플랜 필요한 시점. 새누리당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은 다음달 4일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핵포럼을 출범시킨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니까 연구단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의미로 이제 재밌는 거죠. 그렇죠.
매달 한 차례로 열리는 포럼은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액션 플랜을 논의한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내일 주제는 핵으로 가야 될까봐. 그쵸? 내일 주제는 우리가 또 핵을 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거 하면서 오늘은 광우병을 했으니까 내일은 핵으로 한번 가봅시다. 특히 원 의원은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을 전후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트리거 전략을 추천하고 이를 공론화할 계획에서 주목된다. 핵꿀잼, 노잼이 아니라 핵노잼? 잘못하면 핵노잼 돼, 핵노잼. 오던 사람도 안 올 수 있어요, 오던 사람도. 원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도 즉시 핵무장 수준으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는 트리거 전략으로 북핵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우리의 안보상은 태풍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꿀잼. 영상에 꿀 발음이 간단하다. 아, 좋은 의견. 땡큐. 포럼의 첫 토론에선 김태우 전 통일교육원장이 북한 핵 대처 국가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과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황영수 원자력 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원 의원이 주도하는 이 포럼에서 당내 어떤 의원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원 의원은 첫 토론회 공고를 계기로 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모였다라는 거지요. 과연 근데 이 시국에 여기에 모이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 정말 아우 네 원 의원이 그동안 주창해온 독자적 핵 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런 포스터.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 일시 8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는 국회의원 오누철. 좋습니다. 정말 이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저쪽이 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무기를 가져서 해야 된다 이건데 아니 외교하고 안보가 무슨 초등학생들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정말 좀 그런데 날짜가 하필 휴가철 때야. 그리고 한참 더울 때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뉴스 속보로 나올 만한 거리가 될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갑자기 뉴스 거리로 나와서 속보처럼 이렇게 다루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포럼회가 개최되고 뭐 당론이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당론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주장하는구나. 그래갖고 뭐 학회 소집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솔직히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속보로 나와. 그러면 우리는 또 의심이 들죠.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죠. 왜 속보가 나올까? 이게 과연 속보거리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돼요. 속보거리가 되는데 일단 또 우상호 원내대표와 설전이 벌였던 노컷 뉴스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원유철 우상호 쳐보면 여기 있죠. 3년 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금기시되었던 용어입니다. 핵무장.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집권 여당 안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핵무장하면 동북아 전체를 자극해서 안보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핵무장 필요성을 말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희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외통위원들 지금 오늘날의 만나셨죠. 주인공. 네, 그렇습니다. 예, 원 의원도 같이 물론 했습니다. 가셨고 네네. 북한 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제안을 박 대통령이 초등학생들도 그 생각은 안 할 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만나서 대화로 네가 풀어보자 주먹 이런 쥐니까 나도 주먹 쥐어야 의미인가요?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이게. 아, 예.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자면요. 예.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그 관련 상임위원인 외교 그 통일위원회 또 국방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요. 북한이 그 연이은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또 이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미사일 발사를 지금 하겠다고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예. 좀 안타깝다라고 지금 전에 2013년도 예. 2013년도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응징을 해야 방송을 된다. 듣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세는 뭐 별 변함이 없었고요. 음흠. 그다음에 북한의 그 도발, 뭐 제재, 보상이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을 때가 됐지 않았냐, 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유튜버 소리가 그렇지만 커요. 이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예. 어저께 아마 6일째 아,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왜 그렇게 입장 끊냐고.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오후 4시에. 그런 거 관련돼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북한이 이제 하루 빨리 정상으로 좀 돌아와서 예. 남북이 함께 이 경제 공동체도 좀 만들고 또 국제사회의 그 대규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한 게 언급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조가 좀 변한 거다. 다소 전과는 다른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 마침 오늘 미 신뢰 국무장관 프로세스를 존케리 그러니까 우리도 장관이 핵을 갖자는 게 장관하지 이제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네네. 당시의 맥락과 미국하고 지금의 어떤 맥락이 부담도 그렇게 다르지 있는 않다고 건가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아니, 한반도 문제, 솔직히 말해 대북 뒤에 문제는 서로 총 갖고 구조적으로 있으면서 풀어가야 나를 믿어라 되고 하는 것은 미국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게 뭔 논리야? 가지 않겠습니까? 아하. 나는 그런 도저히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지금 가요.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라든가 예.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라든가 예.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오늘 최근 기운 현안과 없었는데 관련된 갑자기 논의가 기운이 있을 확 나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저 북한하고 뭐 물밑 접촉이 있는 건가요? 미국 혹은 우리와? 글쎄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분이기 때문에 그 대화 제의 얘기가 나온 배경들 분위기 좀 들어봤고요. 어쨌거나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러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네네네. 얘기가 여러 기사들도 우리도 읽고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 원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내일을 핵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한반도 핵. 평화를 재밌을 것 위협하고 같아요. 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도 이 북한의 이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핵으로부터 이야기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이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파멸의 핵에 대해서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하자. 대응해야 된다. 예,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물론 그 핵폭탄이 없는 세상이 되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뭐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 주먹과 아니겠습니까? 주먹으로 맞서자 자위권 이거네. 차원에서라도 가져야 한다. 그럼요. 글쎄. 예,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날 우리도 폐기하자.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바로 그때까지는 한반도의 가져야 비핵화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더 자극하게 될 거고 일본이 일본한테도 가만히 있을까요? 핵무장의 명분 주는 거고 결국은 도미노처럼 동북아 전체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 안보에 득이 된단 말이냐. 더 악화된다. 이런 주장. 바로 나오잖아요 논리가. 예. 일본도 그럼 조건부 이제 핵무장 하면 북한이 되겠네. 우리를 자극하고 한반도가 있는 핵을 거죠. 버리면 우리도 예.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중국은? 핵무장을 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러시아는?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위협에 맞서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유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원래 핵을 가지고 있나? 고요. 예.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네. 지금 이른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어떤 문제가 나라인지. 있는데요. 예, 예. 뭐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뭐 대만 이런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군비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완전히 핵무장의 길을 걷고 일반 있고 시민들의 무장화되는 핵 피복 북한의 피해를 얼마나 우리가 입었는지 대응하기 엄청나게 많이 위해서는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무장을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뭐 그 동아시아의 그 핵 도민을 걱정하기 앞서서 예. 아유, 이 미국과 중국은 그럼 핵 실험실이나 핵 그걸 뭐 한다는 그 그걸 또 위협을 어디다 짓는다는 거야 제거하기 또 만약에 한다고 북한에 하면 대해서 책임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예, 지금 근데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즉 네네. 반드시 핵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데 말하자면 미국이란 원전으로도 창고에다가 말하고 우리 핵을 지진으로도 말이 넣어둔 많은데. 것을 굳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웃집들까지 너도 나도 핵 들여놓겠다는 분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 동맹에 의한 해구산을 신뢰를 해야겠죠. 예, 해야 되는데 예. 만일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핵을 가진 북한이 핵 공격을 선언하고 이 전쟁을 도발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 그 미국이 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그 자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음흠.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아니 수행할 수 이분이 또 있겠느냐라고 자기 지역에는 또 사드 설치가 안 그 된다고 우려하고 했어요. 걱정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미국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몸을 불살아 줄 우려-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초적인 것은 그 한미 동맹을 신뢰해야 되겠지만 예. 최악의 경우에 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지금 우리 다시 핵무장론을 하면서 대한민국으로서 친박의 이런 국가적인 자유수단을 것이 확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다. 진짜 핵무장을 그러니까 하자는 게 대륙 핵 아니라 무기 갖고 이 경쟁하던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북한이 엄연히 싶어요, 그 지금. 핵과 미사일을 무장하기 의심이 때문에 들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 그 군사적인 그 대칭이 깨진 상황입니다. 국민들 관심을 이제 쏠리게 지금 하는. 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권 확보 차원에서도 예, 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미국은 이제 종전에는 지금 우리 보시는 한반도에 사진에서 정면전이 왼쪽이 발생해야 원유철 개입한다 새누리당 이런 의원이고요.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오른쪽이 북한이 연평도 지금 포격처럼 우상호 국지전만 의원입니다. 시도해도 바로 공격에 민주통합당이 나온 이유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2013년도 기사이기 바꿨거든요. 때문입니다. 네. 바뀌었죠 이름이.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SBX 더불어민주당으로 같은 바뀌었죠. 최신의 장비도 우상호 한반도까지 원내대표입니다. 끌고 오기도 하고 이 정도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근데 사진이 그 무섭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에 예. 그 한미 동맹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뭐 우상호 저는 대표가 딱 좋겠다고 째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예. 편집이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그런가? 그것만으로는 그런 느낌이 우리 들어요, 지금. 자위적으로 자위권 갖기엔 좀 부족하다. 예. 조금 더 갖자.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 장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만약 갖는다고 하자면 이게 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멋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멋이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하죠. 예. 의지가 우리 중요하다. 우리 그런가? 정부와 일부러 국민들의 저렇게 보이게?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려면은 여기서 일단 탈퇴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다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박수치면서 환영할 리는 없고 상당히 이제 막을 거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오늘 좀 뭐 알아보죠. 감수해야 핵 보유 된다고 국가가 보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러니까 이거 국제사회가 끝나고 한번 지금 다시 북한이 검색을 해보죠. 또 우리는 저렇게 검색 시스템 우리 방송 계속 최첨단 방송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궁금한 것도 못 국제사회에 참잖아요. 대한 궁금한 계속 거는.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당연히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할 거다. 설득이 네, 될 예, 거다. 예, 충분히 고립되지 예.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계속 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아니 이게 누가 설득이 되겠냐고 이거는 이게 공갈과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해 나가고 그러니까 무슨 게임도 핵이 아니고 없는 이게.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을 그러니까 추구하고 우리가 아니죠. 여차 2차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잠깐만 핵 좀 가질게. 좀 봐줘. 에?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는 말이 그래 너희 핵 갖고 우리가 있어. 내가 좀 강력한 봐줄게. 이런 억제력을 나라가 갖고 어딨냐고요 있기 세상에. 저는 이 평화가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미국이 이거 허용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글쎄요. 미국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핵을 동의하기 갖고 안 어려운데 갖고가 이걸 문제가 한미동맹까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면 삐걱거리게 주변 하면서까지 갈 국가의 수 동북아 있을까요? 정세가 달라져 이제 버린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준이라든가 북한의 이 군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냉전 분위기를 확정과 만들 필요가 뭐 관련돼서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같이 충분히 설득 그럼 가능하다. 일단 문제가 일본을 어떻게 믿어? 앞으로 북한의 패배에 일본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설사 이제 모든 걸 감수하고 NPT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만드는 재료죠.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생산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못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해야 우리가 재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과 얘기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거지? 별개의 문제가 될까요? 핵무기를 가지려면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네네. 우리가 재료를 갖게끔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 그 무슨 차원? 우리가 이미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차원으로 어떻게 접근한다는 거야? 기술이 예. 충분히 있고요. 또 지금 그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위권 기술이 있는 건 전환을 알겠는데 말 돌리지 말고. 것을도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예.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 이제 말 바꾸는 거 아닌가? 우라늄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일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려버려서요. 그거를 일단 이게 어떻게 다른 파기시켜야지만 문제야? 재료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 부분-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입장이나 기술적인 입장을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논리가 없네 아무튼, 지금. 충분히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또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군사적 기술적 입장이 아니라 외교적 입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적 입장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의 핵무장. 그건 다른 차원의 국방부 문제다. 행동은 먼저 여러분 제 들으셨어요. 핵심은 이거네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봐버리는 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에는 좋아요. 핵무장에 이렇게 반대하는 반응해 주시는 게 의견도 좋아요. 있습니다. 아까 너무 역시 밋밋했어요. 국회 아무도 외교통일위원회 없어. 소속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다 지금 시사타파 그쪽으로 갔나 봐.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여론몰이가 한번 돼버리면 청년 문제는 뒷전이 돼버린다니까요. 조건부 진짜.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억울해.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상대방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갖자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감정적 대응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국가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인데요. 그 자체적으로 국가 목표를 수정한다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 심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 의원님은 핵 네. 확산, 그러니까 핵 평화의 재밌네. 제로 만들자, 핵 가지지 말자라는 핵 것에 재밌네.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이게 주장이신데. 이제 앞뒤가 안 맞죠.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핵을 갖자는 논리가 예. 과연 가능한 얘기냐. 가령 우리가 남쪽이 핵을 가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남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아하. 말이에요. 내 말이. 비핵화를 위해서 핵을 무장하자는 논리야말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요. 더 개발하겠지. 두 안 그래요? 번째는 지금 북한이 핵 이제 명분은 그거였죠. 실험을 남한이 하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더 유엔 국제사회가 제재를 남조선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례군들에 예. 소탕하기 위해 더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남한도 핵무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일 정도의 당연한 거잖아요, 가지고 그럼. 핵무장을 해야 할 텐데 아이고 남한이 핵을 가졌네. 아이고 무서워. 이제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는 순간 북한 이럴까? 북한 이런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규범은 핵을 비핵화를 확산하게 하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왕 저 친구 그것을 너무 좋은 거 역행하는 가지고 있어. 그런 엄마 저도 그 그거 가져요. 대한민국을 아무리 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그런 받아들일 논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핵무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네. 얼마든지 국제사회가 우리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아니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감정적인 것이다. 말에 이제 이렇게 언론이다 말이 보니까 안 좋게 되죠. 표현하는 예를 건데 들어 진짜 유아티가 이란이 하잖아. 핵무기를 유아티가 가진다고 대칭하는 거 해서 아니에요. 이란이 진짜 유치원생들 주변 아니고.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건 다 강경파의 핵을 보수의 가지게 강경파적 되는 논리도 거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상해 자, 논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도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하려고 할 겁니다. 또 중국도 핵무기를 아시아 쪽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핵항공모함을 이에 대응하여 또 한반도에 아시아에 추가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는 핵 전장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아무리 북한 핵 가진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한다고 해서 예. 남한도 핵무장하자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이런 그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한반도가 뭐 전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이거는 뭐 말씀하시는 건데. 필연적으로 피할 수가 없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제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핵무장 네.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남과 북의 무력적인 균형이 상실이 됐다. 따라서 자위권 차원에서 아까 원유철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던데 가장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것이 군비 확정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 세계는 결국 가상의 적 혹은 현실적인 적을 대응하여 끊임없이 군비 확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세계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만큼은 자위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장기적으로 예. 다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국제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다른 무기를 갖는 건 몰라도 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목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예. 그것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말하자면 용인하면서 우리도 핵을 갖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도 않고 또 실현 가능성도 없다.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위험성이 말씀드립니다. 더 크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질범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졌다고 해서 진압하는 경찰도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그렇죠,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논리인데요. 오히려 인질범을 잘 설득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지 더 강한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인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무기 가지고 협박하지는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겠다. 자위권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위협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오서 나는 쓰지를 않을 거다. 갖고만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용인하겠습니까? 아, 그것도 피차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안 그렇죠. 되듯이 북도 안 될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을 국민들은 누가 말이죠. 믿냐고. 청취자 문자도 그 말을 누가 들어옵니다만 믿겠냐고. 자위적 주변 핵무기 국가한테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동의하는 분들이 북한이 많으세요. 핵 버리고 최근에 우리도 아산정책 버릴게.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 대신 핵 가지면 안 돼. 응답자의 그러면 다른 나라가 66.5%가 알았어 우리는 핵 가지면 안 자체 되는구나 핵무기 이렇게 개발을 생각하겠냐 이거죠. 67%는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 이 정도까지 찬성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국민들의 요구를 좀 당연한 들어야 되지 거잖아요. 않느냐, 이거 이런 진짜 주장을 군비 하시는 확장론으로 거예요. 가자는 북한이 건데 핵을 가지고 저렇게 핵장난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죽자라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우파적 논리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 결정을 하고 이 끊임없이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풀어가야 하는 그러한 정치권에서는 예. 그러한 논의를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반대 입장. 그러면 말인데 청취자 이런 문자도 중국? 들어오네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중국의 핵으로 군사적 우리가 전략이 자위적으로 다 방어권을 못 바꿔질 겁니다. 갖는다면 지금 네. 북한의 이런 그러니까 도발에 그게 대해서 무서운 우리가 거예요. 가질 중국하고 수 있는 건 일본. 뭐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목표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근본적으로 북은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예. 핵을 가져야만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저희 아이는 보장해달라. 친구가 아무리 그래서 조국 가지고 있어도 정전협정을 그런 평화협정으로 걸로 사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착하네.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 조카는 남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는 겁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국건이 하는 그런 평화협정 아닌가요? 말이 평화협정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가 옛날 9.19 합의도 그렇고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그 징표가 평화협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핵은 아니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갑자기 그리고 이게 국제적 속보라고 협상을 나오는 시작하면서 것도 의심을 그 해봐야 돼요. 협정의 진행 과정 속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 여론몰이가 그것이 되거든요.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여론몰이가 되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다른 대화를 친구들이 시도해서 요괴워치라든지 열풍으로 뭐 북한의 딱지나 뭐 현재 이런 거 상태를 있잖아요. 우리가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침공이나 침략의 방식으로 해치려고 하지 할머니 않는다는 되는 것을 장난감을 살려고 평화협정의 방식으로 사달라고. 약속을 하고 제 조카가 그런다니까요. 이에 부응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빈하트라고. 협상을 아 시작해서 답답해. 나 하트만 보면 답답해요. 지금 이제 대화 얘기를 하고 있는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주라고. 반기문 유엔 총장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바로 이렇게 해가고 똑같죠. 겉에는 하트인데 속에는 여기 써져 있고 막 이런 거.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이게 바로 핵을 같이 하는 논리하고 똑같다. CNN 발이군요. 네. 반기문 유엔 총장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오자에서 CNN 발의 이응이 보도가 빠져 있는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어떤 이응이 빠져 움직임으로 있으면 봐야 우리도 될까요? 하트를 보게 되는 거고 똑같은 바람직한 위치가 우리가 핵을 방법이라고 갖자라는 봅니다. 논리가 이제 아닌가. 저는 북한하고 그렇게 대화를 생각을 한다. 시도해서 저의 개인적인 북한이 더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설득하고 마세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후속 협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상황을 불안하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결국 예.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 대화 또 그렇죠. 오자에서 네, 오를 빼면 미국이 하나가 남지요. 그럼 우리가 북한과의 하트를 보게 시도를 해야 한다.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것은 지금 사랑한다라는 반기문 의미가 총장의 아니라 그런 대화 그 속에 시도는 감춰져 상당히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제 박근혜 하나의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처음으로 외국 언급했습니다. 외국 우리 욕을 통일부 접하게 장관이 된다. 긴급 담화 핵을 갖자는 것이 발표에서 대화 그것이 제의를 아닌가. 했고요. 뭐 이렇게 오늘 존 간단하게 또 케리 생각해 미 볼 수가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오고 반기문 총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젯밤에 그렇죠. 만났고 네. 지금 김정은과 반기문 총장이 전화 통화했고 이것들이 다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도 적절했다고 이거는 이제 보고요. 그 당시에 뉴스니까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2013년도 대통령이 얘기니까. 의지를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대화 시도하는 건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또, 위기가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대화 시도 자체만으로 위기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이 대화의 시도가 전체적인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오늘 만드는 그래도 데 유동인구가 성공한다면 전혀 없네요, 사람들이. 그래서 북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래서 대화 국면으로 셔터문 내려야 온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싶기도 위기는 하고 풀리게 지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의 노력 그래도 우리 박근혜 한두 명씩 한 대통령과 번씩 들락날락 통일부 했는데 오늘 장관의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없어 지금.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적절했다고 봅니다. 지난주보다 더 반기문 실적이 총장이 안 전화 좋은데. 통화를 아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북한에서 안 가게 받았으면 기폭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커. 북한도 결국 어제는 전화 엄청 통화를 오더니 받았다는 어제는 것은 그래도 많이 들어오던데 오늘은 북한도 아예 소식이 없네. 국제사회를 협박하지만 예. 내심으로는 대화 이래 장사하겠어요, 기다리고 이거. 있다고 봐야 돼요.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아니, 그게 핵이 우상호 하여튼 의원 그렇게 한마디로 만나고 있습니다. 핵무장론 핵 얘기를 잠깐 다시 무장이 들어볼까요? 우상호 여론몰이 의원은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현실적이지도 있어요. 않고 설사 이거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져서도 안 된다. 이거 분명한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껍데기잖아. 내용은 없어요. 지금 문제는 핵무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강도가 총 가지고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총을 가지게 아프리카에도 쏠림이 심하네. 이런 쏠림이 심해. 입장을 또 계속 청취자들 중에는 보내주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게 가게 문을 열었는데 맞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유동 인구가 나니까 없다는 소리죠. 총을 보유하면 총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지.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상대방이 사람도 총을 있었는데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갖자고 하는 건 결국 그 과정에서 서로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당장의 망했다. 감정적으로는 뭐 망했다. 하고도 분노합니다. 망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냉정하자. 핵 군축으로 가는 세계적 규범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많이 네, 있어서 새누리당 어제 원유철 의원,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뭐 그런데 시사 쪽에는 그렇게 초등학생들 많이 안 놔두니까요. 뭐 얘네들 거의 게임방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호텔 검색 많이 하시죠? 그거 아세요? 똑같은 객실도 호텔 예약 사이트마다 왜냐면 지들이 가격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천차만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오늘 이 아이 자주 보네. 아프리카에선 그걸 반영해서 비나트 처리해준 거 한 것 같다. 아프리카의 배려. 좋습니다. 와 오늘 그런데 정말 사람이 너무 없다. 사람이 너무 그쪽으로 다 이제 시사에 웬만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시사타파 그쪽과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종창 브라더스라 하죠. 김종대 또 누구신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중에 한 명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아마도 제 방송은 망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요. 뭐 근데 뭐 좋습니다. 한대사를 읽는 것보다
김종배 의원이 이제 뭐 하는 말은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우리가 들을 필요 없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핵무장이 갑자기 이제 속보로 뜨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또 여론몰이가 아닌가. 우리가 좀 방금 연합뉴스 기사를 읽어봤는데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뭐 핵무장을 하자는 뭐 이렇게 중진의 뭐 다수파, 뭐 친박의 다수파가 뭐 그렇게 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온유철 의원의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 유동인구 반갑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지금 딱새님과 같이. 생방입니다. 네네. 녹방하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핵무장론이라는 그 속보가 떠서 뭔가 하고 저희가 좀 본 이야기 하다가 잠깐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그겁니다. 네, 고민 상담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고민 상담 방침이 있어요. 방침이 즐겨찾기나 추천을 해주신 분에 의해서만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게 나름의 검열입니다. 장난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뭐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 새니까 조잘거리는 게 기본이죠. 유리딱새 새. 그렇죠. 저도 뭐 조잘되는 건 좋아하니까요. 네, 닉네임 거냐님. 닉네임 안거나님. 네네. 즐겨찾기나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이 들어오면 제가 바로 읽지는 않아요.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장난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네. 방송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핵무장론이 갑자기 이제 여론몰이가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국민적 관심이 이쪽으로 또 쏠릴 수 있는 화두가 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연합TV 뉴스를 잠깐 또 한번 다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없다. 그냥 온유철 회원이 이거 발표하고 자기 소신 발표하고 포럼에 개최한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뭐 없어요. 지금 이게 과연 속보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논쟁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뉴스에는 뉴스로 넘는다 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본질을 호도한다. 지금 사드 배치나 또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옥시도 좀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옥시도 지금 어떻게 보니까 살짝 묻혀졌는데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론에 너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게 지금 오늘 제가 온유철 핵포럼 이야기에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방송 설명에서도요, 제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갑자기 끼워넣는 오늘 컨셉이었는데요. 방송 안 할 때 공부합니다. 네, 공부하고 신문 기사 보고요. 제가 방송할 것도 준비합니다. 네, 그게 예. 네, 추천해주셨나요? 추천이나 즐겨찾기 해주셨나요? 네, 닉네임 안거나님. 일은 하긴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깜깜하다. 잠시만요. 네네. 자, 고민이 그거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왜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기력증이 느껴지신다는 거죠. 뭘 해도 재미를 잘 못 느끼겠고 좀 우울한 감도 있고, 그것이 근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고,
혹시 그런 느낌이신 건가요? 확실하게 내 길이 이거다 하는 걸 정하지 못하겠다. 확실하게 내 길을 이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일을 쉬어본 적이 없다.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내 길인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가치 혼란도 느껴지시고, 그렇죠?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네, 그대로예요. 실례지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세를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연세대가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할 때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세가 나이대가 정확하게 나이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층을 좀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20대가 느끼는 이런 똑같은 고민하고 40대가 느끼는 거 24살 그냥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4살이고 정확히 20대 지금 청년들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바라던 게 뭔가,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오는 게 사실이면서 무기력증을 동반하면서 그것이 같이 우울증으로 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르바이트면 뭐 이제 대학이면 뭐 다니면서 뭐 할 건 다 한 거고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에너지는 다 소진된 것 같고 뭔가 이제 막 흔들리고 하던 거. 그러니까 닉네임 안꺼나님의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다. 이게 지금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어떤 대부분의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스펙은 준비해야 되니까 무작정 영어 학원 가서 토익, 토플 보고 있고 뭐 학원 좋다 가면 그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일단은 쌓아놓은 노자. 그러다 뭐라도 하나 풀리겠지. 라는 이런 막연감이 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좀 학원 강사 생활을 좀 했어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정말 많은 걸 말아먹었어요. 많은 걸 실패하고 인간관계부터 해서 모든 걸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30대에 들어서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좀 안정적이면 뭐라도 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늦깎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게 2010 하면서 이제 학원가 생활합니다. 학원과 고시원 생활을 좀 했어요. 학원 생활하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량진 생활하면 그럽니다. 아침 한 6시에 그 모닝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반쪽짜리 모의고사 10문제 풀어주고 풀게 하고 선생님이 한 40분 50분 강의해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도 그냥 여느 때처럼 똑같았어요. 그렇게 가고 그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학원가로 올라가는데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막 근데 크게 막 울지는 못하고 누가 막 아주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줌마 그거 지나가다 물어본 거죠. 아주머니 왜 울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날에 노량진 그 지하철 1호선 있는 데 있잖아요. 1호선과 이제 있는데 거기 다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리에서 여학생 한 명이 투신자살을 합니다. 버스에서 부딪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우리 딸이 다니던 학원 한번 와보고 싶었다 해서 아침에 왔는데 애들 공부 방해할까봐 그 땡간에 크게 소리내지 못하고 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몇 가지 저한테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때려치고 이제 스피치 이쪽으로 왔는데 비슷해요. 그 달이 지금은 철거되었다. 지금 제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2012년도, 2013년도 그때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있는 일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친구들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고시원에서 떨어졌던 친구들도 봤고요. 왜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그러니까 삶의 무기력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전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결정적으로 스피치 이쪽으로 돌아서야 됐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를 각성시킨 거는 이 수많은 책이 아니었어요. 무한도전 혹시 무한상사 아세요? 무한상사가 저를 각성시켰거든요. 무한상사에서 당시에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 무한상사 하면서 물론 이제 결말은 꿈으로 처리됐지만요. 그때 정준하 씨가 회사에서 퇴직한다는 내용의 어떤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창업한 게 이제 고깃집이었는데 고깃집이 진짜 파리만 날리고 안 됐어요. 근데 정준하 씨가 그때 당시에 잘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계란 후라이였어요. 계란 후라이. 그래서 계란 후라이로 변종을 하자 갑자기 장사가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잡은 포착이 그거였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공무원도 이제 뭐 하던 지지부진하고 몇 번은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한 적은 있어요. 필기시험을 합격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공안지 쪽이나 이쪽에서 다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무능한 건가? 나는 이제 사회적 이론이 못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정말 이제 뭐만 해도 마음에 상처받고 뭐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런 거 되더라고. 정준하 씨가 이 선택을 했어요. 자기 평상시에 잘했던 계란 후라이 하니까 근데 그럼 저 같은 경우 그거였어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고민 상담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너하고 말을 하면 편하다. 그리고 어떤 친구 후배 같은 경우는 저하고 술자리에서 했던 제가 했던 말들을 형이 했던 말 제가 수첩에다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요, 이쪽으로 이제 돌아서서 강의를 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게 있어요. 사소한 게. 남들이 그냥 흘려보낸 거. 너 이거 정말 잘한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그냥 늘려버리는 것들. 그걸 빨리 찾으세요. 안정적인 프레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구체적인 목표를 못 잡다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하는데 그냥 흘려보냈던 재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콘텐츠화 시킬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 1위 했던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 누가 게임 그거 진행하면서 수억 원, 한 달에 1억, 2억씩 유튜브를 통해서 벌고 있다는 걸 누가 계산을 했겠어요? 아니면 이 시대에 누가 먹는 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돈을 주고 있는 세상에 누가 계산을 했겠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어떤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내가 지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누군가 한 번씩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 툭 던지는 말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수적인 문제, 뭐 생활 환경의 문제, 아니면 일적인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가치 충족이 안 되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혼자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떤 동호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식도 필요해요. 휴식도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할 때는 좀 쉬세요. 아직 24살이면 굉장히 젊은 거고 새로운 거 할 수 있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다니 저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민상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민상담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 또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려서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민 방송이 있어요. 고민 신청이 들어와야 방송이 좀 풍요로워집니다. 안 그러면 혼자 책 읽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네. 늘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고민상담을 들을 수 있어서 방송 마무리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면 제가 마이크를 빌려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언하고 싶다. 뭐 청년들에게 이 시대 뭐 청년들 또 똑같은 청년이니까 청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꼭 정치적인 것만 다루진 않아요. 그냥 청년들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 그 청년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안 다뤄주니까 제가 이제 끄집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 방송은 고민 상담하고 스피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근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제 뭐라도 방송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그러는 거죠. 네. 저는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채팅창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직은 방송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예. 사람이 없어서 문제는 그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한 번 오신 분들, 이렇게 고민 상담 오신 분들은 항상 즐겨찾기 해주시고 다시 또 오세요.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는 정규적으로 계속 방송을 하니까요. 예. 또 시사라고 하면 또 무겁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사라고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네? 정치에 대해 이것저것 관심은 많은데 그렇죠. 복잡해 보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막 정치에 대해서 막 이렇다 이런 색깔이 있다 야당 여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부분 그거예요. 개념을 좀 정리하는 걸로. 과연 이런 개념이 맞느냐? 여기서 무슨 뭐 형벌 포퓰리즘이 하는데 그럼 형벌 포퓰리즘이 뭐냐? 오늘은 저희가 광우병에 대해서 알았어요. 광우병이란 용어는 맞느냐? 광우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광우병이 과연 공포심을 조장할 만큼 그렇게 큰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냥 한 기사를 가지고 쭉 파봐요. 그냥 이런 저런 기사. 제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저명하신 분들 써놓은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려 해도 어디까지가 중립적인 의견인지 알아보기 힘들 때가 많네요. 그렇죠. 한쪽 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보 뭐 아니면 보수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갇혀서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간중간에 해설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팩트는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의견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가지고는 비판을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좀 해설을 해줘요. 아무래도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그런 눈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팩트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는 그거는 좀 제가 중간중간에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잘못하면 또 시청자들도 이야기해주세요.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라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니까요. 다양하게 전 집단지성을 믿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문제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의견인지 그거 사람을 또 호도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걸 이제 구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OECD 70이라며 엄청 창피한 거죠. 이거는 OECD 가입 70이면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세대 교류창 공존 전략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모토입니다. 모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방송 이런 방송이 있다라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책만 읽고 뉴스만 읽었네요. 책은 안 읽었는데 뉴스만 하죠. 일요일 날은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기폭이 심해요. 저희 집 가게가 기폭이 심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또 핵 무장을 갖고 예전에는 또 그래도 사람들이 들락달락 거렸는데 유동인구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핵 무장론 온유철 그 국회의원이 발표하는 바람에 갑자기 또 쏠림 현상이 아프리카에 그런 게 있네요. 쏠림 현상이란 게 이렇게 심하네요. 아프리카 방송의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 네, 그러면 길게 뭐 채팅하고 계시면 길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올려주세요. 다 보이니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방송이 풍성했으면 좋은 것은 제 간절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실껏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서없이 와서 고민 상담해서 몸과 정신을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방송 못하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서 한 목소리를 내면 정치의 기반이 되고 공동 의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방송 준비를 했고요. 또한 방송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일 다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희3천님, 스페이스 3405님, 그리고 닉네임 안꺼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